안녕하세요. 유학에 거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운영입니다. 오늘 하루도 바쁘게 잘 보내셨죠? 네, 저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몰타 캠프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인솔 하지 않고 저희 아내가 인솔 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오전에 오후에 이제 좀 다니면서 시간을 좀 활용했습니다.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학연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많은 분들이 어학연수를 떠나서 그곳에서 시작하시면 된다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떠나기 전이니까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,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, 어학연수지에서 그 얼마나 체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몇 년을 살았느냐, 뭐 이런 것도, 물론 시간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나 기회는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부의 양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해 가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제가 아일랜드 있을 때 이제 그 학생이랑 상담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. 이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. 본인이 한국에서 문법 공부를 좀 했답니다.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에 왔는데, 처음에 한 두어 달 너무 힘들었대요. 문법 시간에 문법 내용은 자기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, 그거를 설명해주는 원어민 선생님의 그 설명을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. 결국은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리스닝에 대한 부분이랑 그 문법을 다루고 있는 그 문법을 설명해주는 보캐블러리가 다른 거죠. 그죠? 엄밀히 말하면. 그것들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문법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떠나시기 전에 문법적인 부분의 기본 틀은 한국에서 준비하고 가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렇게 해야지만 현지에서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설명 듣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할 거면 사실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. 이와 더불어서 꼭 원어민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.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. 굉장히 아일랜드에 좀 저렴한 어학원이 있었어요. 옛날, 지금은 없어졌어요. 그 학교가. 아비라고 하는 컬리지였는데, 그 에비 컬리지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선생님 한 선생님 계셨어요. 근데 그 선생님의 내셔널리티가 어디였냐면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. 영어 선생님이니까 사실은 아이리시나 아니면 잉글리시가 영어를 가르치면 더 잘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를 다시 받았을 때는 그 폴란드 선생님이 제일 인기도 많았고 제일 잘 가르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 평가에서는 제일 상위권이었어요.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음, 원어민으로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티칭할 때는 와, 이 사람이 왜 이걸 모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. 왜 자기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했으니까요. 예를 들면 한국어, 저 한국 사람이죠. 생긴 것 자체가 한국 사람같이 생겼잖아요. 그죠? 한국 사람으로 뭐 40여 년간 한국에 살았어요. 근데 이 한국어를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게 한글을 티칭한다면 저는 그런 자격증도 없지만 그거를 잘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잘 못하겠어요. 문법적인 거, 왜 조사로 는을 써야 되고, 은을 써야 되고, 이나 가를 써야 되고, 왜 그게 바뀌어야 되고, 그냥 저희가 그거를 문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뭐 나, 는이 더 익숙하고, 나, 가, 나, 이게 아니니까. 이제 그렇게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티칭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게 꼭 원어민 국가에 가야 되느냐? 제 질문은 그랬어요. 제가 유학은 하지만 꼭 원어민 국가에 가야 되느냐? 첫 번째. 두 번째는 원어민 선생님이 무조건 다 옳고 무조건 좋은가에 대한 질문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음, 상황적으로 외국에 나가시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. 그죠? 그리고 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나가시는 기회 비용과 비용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셨는데 정말 영어를 잘 활용하시고 또 티칭도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. 또 제가 만나봤던 어떤 다른 사람들도 중에서도 그 외국을 언어를 배우러 간 외국을 나간 경험이 없는데도
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봤어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. 어학연수를 가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로 그 언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시간과 노력을 정말 집중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?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내가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일랜드는 25주 등록하면 방학을 2달 더 줘서 총 33주 또는 35주를 체류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25주 등록을 한다? 저는 B 반대합니다. 왜? 어떤 사람은 35주가 모자랄 수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2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어떤 사람은 12주 만에 그 자기가 원하는 단계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20여 주는 사실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.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도요. 단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, 또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, 또는 뭐 방학 기간을 2달 더 준다는 이유로, 그거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영어 향상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면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거죠. 더 중요한 건 뭐냐? 보너스가 아니라 실체죠. 영어를 더 많이 늘리고 향상시키는 거에 있어서. 그러면 25주 등록해서 막 느슨하게 자기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보단 12주가 됐든 8주가 됐든 정말 타이트하게 자기 스케줄 짜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과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성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그 길게 계획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연수를 혹시라도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 자신의 상황을 먼저 한번 잘 보세요.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,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지, 그리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하세요. 단어 외우는 거, 문법적인 부분들도 학원을 다니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시든 아니면 문법책을 하나 보시든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많이 해놓고 가시는 걸 원하고 싶고요. 그리고 그 원어민 국가에서는 그 자기가 가졌던 그 뭐 영어의 단어적인 부분들, 문법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잘 매칭을 시켜서 활용함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도록 잘 스트럭처에 맞춰서 문법적으로 잘 옳게 올바른 영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 원어민 국가에서 살면서 경험을 하신다면 한국에서 준비했던 거와 원어민 국가에서 연습했던 것들이 다 잘 구축이 되어서 정말 자기의 영어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, 가끔씩은 저도 제 스스로 반성하는 거지만 너무 해외를 나가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는 1년 있을 거니까 초기 6개월 좀 놀아도 돼. 타임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하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저 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리고요. 한국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나가시지 않고 한국에서 해보는 걸 먼저 권해드립니다. 어, 공부 방법에 대해서 왕도는 없다고 하잖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뭐 원어민 국가에 있는 친구들도 이야기도 듣고 티칭 하시는 분도 만나고 또 실질적으로 강사하시는 분도 만나고 한국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외국인들도 만나면서 언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까?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줘요. 근데 그 방법이 저에게 딱 맞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, 아직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은 하시되 너무 고민만 하신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뭐든지 하세요. 어떤 방법이든.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 맞는 것들로 주어진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영어 연수를 가실지 여부부터 먼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어느 나라에 가서 할 거냐.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필리핀이나 아니면 가까운 원어민 국가, 동남아시아 쪽 또는 원어민 국가,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어떤 영어의 목표치, 점수를 원한다. 그럼 그 점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. 마지막으로는 떠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무조건 영어가 느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빌드업 해놓고 가셔서 잘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해외에 나가서 시간과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귀한 삶의
중요한 경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제 생각이 무조건 다 옳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.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각의 여지를 드린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하루도 잘 준비하셔서 멋진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굿나잇.